중2 국어 미래엔 1학기 1-1 넌 바보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넌 바보다에서는 시에 사용된 수사법이 무엇이며 그 수사법의 특징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고요. 그 외에도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작품이 쓰인 시대상을 묻는 문제, 시어가 의미하는 대상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같이 작품을 살펴보면요.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에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바보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시적 화자인 나는 자신이 관찰한 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생활태도가 바른 너의 모습, 그리고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빙 돌아서 교문으로 다니는 규칙을 잘 지키는 너의 모습, 얼굴에 이제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착하고 순수한 너의 모습,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눈물을 찔끔거리는 정이 많은 너의 모습,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너의 모습,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제 친구의 말을 진지하게 공감하며 들어주는 너의 모습,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밝고 수다분한 성격의 너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씩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시에 사용된 수사법이 무엇인지, 수사법의 특징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고 했었죠. 이제 여기서 너는 참 바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을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너는 참 바보다에 이제 무슨 표현법이 사용되는지를 알고 계셔야겠는데요. 너가 바르게 살아가는 아이라는 점을 반어법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어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반대로 표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어법의 효과로는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 우회적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남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가 시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아까 계속 시적 화자인 나가 이제 너를 참 바보다 라면서 이제 바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보가 이제 겉으로 보기엔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바보 같은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가 너를 좋아하면서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고 이제 너를 바보라고 말한 게 모두 반어 표현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이제 두꺼비 파리를 물고 살펴볼게요.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 모처라 날랜다이니 망정이지 어혈질 뻔했구나.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작품의 갈래는 사설시조이고요. 이제 보시면 종장 첫 구가 삼음절로 되어 있다는 시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파리, 두꺼비, 백송골 세 계층을 통해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세태의 이중성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이제 보시면 작품에 나타난 두꺼비의 행동을 보면요. 이제 두엄 위에 앉아 파리를 물고 있다가 백송골을 발견하고 무서워서 두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다 두엄 아래에 자빠지고 자신의 몸이 날래기에 다치지 않았다며 변명하고 잘난 척하면서 허세를 부리죠. 여기서 백송골, 두꺼비, 파리의 의미와 그 관계를 알아두셔야겠는데요. 백송골은 중앙관리, 외세를 의미하고 두꺼비는 탐관오리, 중간권력층, 지방관리를 의미하고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두꺼비는 이렇게 파리를 괴롭히지만 이제 백송골을 보고 무서워서 두엄 아래에 자빠지죠. 비굴하고 꼼짝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작품에서 두꺼비에게 부정적,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는 탐관오리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비판, 풍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자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셔야겠죠. 풍자란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과 해학적 표현을 바탕으로 웃음을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웃음 뒤에 숨어있는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직시하는 통찰력을 갖게 하고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하며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윗글이란 신영권의 넌 바보다입니다. 1번 친구의 어리석은 행동을 관찰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다. 자, 1번을 보면 겉보기에는 너의 행동이 이제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넌 참 바보다 라고 이제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너의 따뜻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2번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이 쓰였다.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은 역설 표현이죠. 이 시에는 역설 표현이 아니라 반어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3번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 쓰였다. 보시면 아까 반어 표현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서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적절한 선지이겠고요. 4, 5번도 그냥 같이 살펴볼게요. 4번 사회의 부정적 현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이 쓰였다. 이제 이 표현은 풍자 표현에 해당하겠죠. 너는 참 바보다에는 풍자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5번 화자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에 드러나지 않아서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연에 보면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니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이라고 하면서 너가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윗글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1번 사음보를 일정하게 반복한다. 이 사음보라는 건 이 쉬는 구간이 한 덩어리가 네 덩어리인 걸 말하는 거겠죠? 보시면 사음보를 일정하게 반복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2번 청유형 어미의 반복으로 의미를 강조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청유형은 무엇을 하자처럼 무엇을 약간 제안하는 느낌의 어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청유형 어미는 쓰이지 않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3번 화자의 마음을 이 안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라고 하고 있는데, 너가 좋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4번은 의성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리듬감을 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연의 졸졸이라고 하면서 의태어는 사용이 됐지만 이게 의태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지도 않았고 의성어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5번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은유를 형성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친구의 행동을 보고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하면서 이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은유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이제 두꺼비 파리를 물고에 대한 문제도 하나 풀어볼게요. 나가 두꺼비 파리를 물고 작품인데요. 9번을 보시면 나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1번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은유를 형성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시에서는 같은 문장이 아니라 이제 일정한 음보와 일정한 글자 수를 통해서 은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상반된 어휘를 결합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라고 하고, 상반된 어휘라는 건 이제 의미가 반대되는 어휘를 말하는 거겠죠. 상반된 어휘를 결합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3번 감탄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감탄형 문장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4번 우의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대상을 조롱하거나 비판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의적이라는 표현은 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작품은 이러한 표현으로 부정적인 대상인 두꺼비를 조롱하거나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5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로 표현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언어법에 대한 내용이죠. 반어적 표현은 나에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해당 강의에서 사용한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